우리 사회에서 갈등이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그냥 없애야 할 골칫덩어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할까요? 어떤 시스템은 갈등을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하지만 또 다른 시스템은 이걸 발전에 아주 중요한 동력으로 삼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사회적 갈등, 이걸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기회로 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사회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죠. 자, 그럼 이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정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권력과 갈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시선, 바로 왕정과 민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시스템의 철학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왕정에서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다른 목소리, 즉 갈등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억압하려고 하죠. 반면에 민주정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국민 모두에게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 충돌은 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회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갈등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대체 어떻게 이 시끄러운 갈등을 성장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두 번째 파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민주주의만이 가진 특별한 자기교정 장치입니다. 자기교정 장치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같은 거예요. 외부에서 비판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걸 무조건적으로 보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분석해서 시스템 전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은 단순한 잡음이나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 기능인 셈입니다. 이 놀라운 자기교정 장치를 움직이는 핵심 연료, 그게 바로 건설적 비판입니다. 이건 그냥 상대를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비난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사회라는 커다란 기계가 더 잘 돌아가게끔 기름칠을 해주는 아주 건강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이게 없다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건설적인 비판일까요? 여기에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요. 둘째, 이게 문제야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결해보자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셋째,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공익을 목표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의견이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다양성 존중의 태도입니다. 이 네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판은 파괴가 아닌 창조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실패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례로 스웨덴의 살트-쉐바덴 협약을 들 수 있어요. 1930년대 스웨덴은 노사 갈등이 정말 극심해서 사회 전체가 마비될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을 피하지 않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는 거죠. 이 협약 덕분에 스웨덴은 이후 수십 년간 안정적인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사실 이런 지혜는 아주 오래전, 심지어 왕정시대였던 조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언관제도인데요.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는 공식적인 비판 기관이었죠. 이 언관들이 있었기에 권력이 한쪽으로 폭주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판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우리 역사 속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건설적 비판과 정반대 지점에 있는 게 바로 포퓰리즘 선동입니다. 이런 선동은 사실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상대를 토론의 파트너가 아니라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커녕 사회를 극심한 분열로 이끌게 되죠. 그리고 갈등을 억누르는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진시황의 분속행유 같은 극단적인 사상 탄압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책을 불태우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행위. 이렇게 비판의 싹을 잘라버리는 순간 그 사회는 스스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마저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갈등, 다시 말해 다름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명한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제라는 게 결국 뭘까요? 바로 나랑 다른 다양한 목소리, 즉 갈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갈등은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뜻이죠. 80억. 지금 이 세상에는 80억 개의 서로 다른 우주가 존재합니다. 바로 80억 명의 사람들이죠.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다름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지점에서 불교의 자비와 민주주의의 관용이라는 가치가 만나게 돼요. 둘 다 나와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끌어안으려는 태도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갈등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대신 이 거대한 다름의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 즉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다름을 파괴가 아닌 창조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진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